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환경 분야에서만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연 200억 원을 5년간 지원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환경입니다.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 분석사 등 전문 일자리를 제도화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고용도 늘 것으로 봤습니다. 드론이나 IoT를 활용해서 사업장의 환경 감시를 위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5천여 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작년 기준 360여 개인 관광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 관광도래 사업체도 1,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 선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창업도 지원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창의적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그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위기 징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정책을 자발적으로 펴면 연 최대 200억 원씩 최장 5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로 맞춤형 정책을 펴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있어 지원 기준과 공모 과정에서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일본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2달이 됐는데요. 국내에선 이참에 주요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죠. 하지만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상용화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윤선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 군포에 있는 한 부품 제조 공장. 공장 자동화 라인과 산업 현장에 쓰이는 유공합 관련 기기를 생산합니다. 유공합 실린더와 공합 밸브와 같은 부품은 25년 전만 해도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국산 제품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15%에서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제품은 거의 격차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드는 그 시점에서 격차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 제품을 능가하는 제품이 나오기도 해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 소재 불화수소도 국내 기업이 제품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양산 라인에 투입해 국산 대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기기나 우리 기업들이 제조하는 인류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상당수는 일본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 기술이 많고 제품 생산 역사도 우리보다 길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어렵사리 개발에 성공해 국산 제품을 내놔도 수요자인 국내 기업들이 외면해 상용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발 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산품 좀 일단 실험까지만 해달라. 돈을 안 벌어도 저는 좋아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서준다 그러면.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써 적발된 수급자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급자 3만 79명 중 4,233명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금으로 전동 킥보드나 애완견 물품을 사고 성형수술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수습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본사 취재기자와 영문기자, 지역본부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로 학력과 연령, 국적 등은 무관하며 오는 20일까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과 1, 2차 필기, 역량과 심층 면접, 임원 면접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집 소식은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1분기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 말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건데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0%는 1965년 물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0.0%지만 셋째 자리까지 따져보면 지난해 8월보다 0.038%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라든지 유류세 및 교육복지 등 영향으로 물가 흐름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달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물가 하락세는 이어지는 저성장, 저물가 흐름이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제 상황은 분명히 나쁜 건 맞고,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률마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마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말부터는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저물가 상황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물가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하반기 경기 부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애경그룹과 지배구조 개선 펀드로 알려진 KCGI, 미래에셋대우 세 곳이 나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호와 채권단은 이달 내 적격 후보를 선정해 실사 기회를 준 뒤 연내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현재까지 3파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후보는 애경그룹,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투자회사 KCGI,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손잡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저비용항공사 1위 제주항공을 거느린 애경의 경우 인수에 성공하면 단번에 대한항공과 항공산업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KCGI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기업을 끌어들일 전망입니다. 인수에 성공하면 국내 1, 2위 항공사 모두에서 주요 주주가 됩니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이 재무적 투자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경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경쟁자가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기업이 20곳이 넘고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와 한화, CJ, GS 등이 참여 여부를 함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단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를 함께 팔 예정인데 매각 금액은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금호 산업에 대한 매각 플러스 유상 증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합쳤었을 때 총 금액이 가장 큰 회사한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을 선했었을 때 그 가격을 제때 조달할 수 있느냐. 다만 일본행 관광객 급감과 환율 상승으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점과 구조 원대 빚은 부담 요인입니다. 채권단은 이달 중 적격 후보들을 선정해 한 달간 실사 기회를 준 뒤 11월 본입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경찰이 올해 안에 전국 5곳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까지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대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 2곳이 더 추가돼 모두 7곳에서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을 뒷받침해줄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는 시범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 만큼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등 국가경찰의 인력과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검찰이 경찰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나 지역별 치안 격차 우려는 여전한 상황. 경찰청은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국 대사관이 정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 병원들의 신체 검사비가 최근까지 나라별로 똑같았는데요. 알고 보니 병원들의 담합 때문임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위해 대형 병원 몇 군데를 알아보니 가격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본격 조사와 심리가 미뤄졌는데 공정위가 4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명 대형 병원들이 서로 짜고 미국, 중국 등 모두 5개국의 유학, 이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신체 검사에서 나라별로 가격을 똑같이 매겼다는 겁니다. 적발된 곳은 신촌 세브란스, 여의도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등 모두 17개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은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한두 차례에 걸쳐 신체 검사료를 같은 수준으로 정한 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실제 뉴질랜드 대사관이 2005년 에이즈 등 10여 개 검사 항목을 추가하자 다 같이 13만 원씩 올려 27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이 새로운 검사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등 신체 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한 본건 담합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담합은 최소한 재작년까지 유지됐는데 공정위는 이들 17개 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국 대사관이 병원과 협의해 검사비를 정하는 방식이 담합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담합이 재발할 경우 각국 대사관에 담합 조장 우려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자 농사가 풍년을 맞았지만 농업인들은 가격 폭락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래기로 유명한 양구 해안 지역은 가을 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전국으로 시래기를 납품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봄 농사를 끝내고 물을 심어야 되지만 밭에는 아직도 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평년 같으면 출하를 마무리했을 시기지만 올해는 풍작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감자는 이렇게 밭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감자와 무 이모작을 하는 양구 해안 지역은 가을철 시래기 농사를 위해 제과업체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인데 올해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업체들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중에 팔려 해도 가격이 워낙 낮아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렵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그게? 아니, 절반도 안 돼, 작년에 비하면. 이 때문에 가을철 시래기 농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감자를 캐낸 자리에 시래기용 물을 심어야 하는데 밭이 차 있으니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급한 대로 감자를 헐값에 내다 팔고 물을 심고 있지만 양은 예년만 못합니다. 그냥 감자 캐는 대로 계속 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좀 면적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더 이상 시래기 파종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수출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수출 산업을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수출 실적이 여전히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군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번엔 얼마나 더 악화가 된 건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무역 수지는 17억 2천만 달러로 조사됐는데요. 추세로만 본다면 9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셈이지만 증가액수로만 본다면 올해 11억 달러를 기록한 1월 이후 최저치를 찍은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74.7%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적자는 면했지만 무역 수지 자체는 점차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8월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은 4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수출 실적은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에 9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13.8%를 찍은 6월부터는 수출 증가 추이가 3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씩 감소하며 수출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수출 실적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도 수출에 큰 영향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3개 품목은 전체 대일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분석입니다. 네, 그나마 아직까지 수출 규제 여파가 적다는 것은 안심할 만한 일이지만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다른 원인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 8월 동안의 단가 하락의 측면만 봤을 땐 반도체, 석유화학과 같은 주력 제품의 수출에 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8월 수출 추이를 봤을 때 반도체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나 하락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연속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석유화학은 19.2%, 석유 제품은 14.1%가 하락했는데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렇게 8월에 유난히 주력 제품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기저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미중 분쟁이 심화되며 대외 여건이 악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경우 기록적인 호경기를 맞아 이에 대한 기저 효과도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보다 다른 원인들이 더 컸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출이 감소한 지역별로 살펴봐도 그 원인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의 경우 21.3%가 감소를 해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한 국가로 나타났고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6.7%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본은 6.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아세안의 경우엔 1.9%가, 독립국가연합은 8.8%의 상승폭을 보이며 신남방, 신북방 시장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중국과 미국, 일본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시장 다변화에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욱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단순히 몇몇 국가가 아닌 다방면의 국가로 시장을 뻗어나갈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에서 2.5%로 0.9%포인트 낮췄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교역 증가율은 3.3%에서 3.2%로 0.1%포인트 내려서 세계적인 무역 흐름에 큰 파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무 산업부 장관은 최근 확보한 추가 경정 예산 1,168억 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 하반기에 총 119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할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반기 무역 수지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득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엔 대부분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무역 시장도 경직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내수 경기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발빠르게 대응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먼저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무역 갈등이 일어나며 무역 위기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이 하반기 무역 시장에서 부디 효과적으로 작용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